투벅투벅.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미친놈 취급을 받으니까. 나는 진정 제정신일까? 내가 미친 거라면 다른 아이들은 정상이란 말인가? 이제 알게 되겠지.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출입금지. 출입금지. 터널은 공사 중으로 이상 길에 없으므로 출입금합니다. 권리소송백. 딸깍. 띠리링. 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다. 나머지는 내 친구들에게 달렸다. 내가 없더라도 잘해주리라 믿는다.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닌 것을. 잘못된 건 우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한 아이들의 조사가 시작되고 그들은 곧 시작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빵. 야,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빵빵. 빨리 안 비켜? 귀가 먹었냐? 비키라는 말이 안 들려? 모처럼 어리버리한 놈이 다 있어? 바빠 죽겠구만. 붕. 에이, 짜증나. 나에겐 희한한 증상이 있다. 정신을 차려보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눈을 뜨는 그런 증상이다. 여긴 어디지? 언제부터 이런 증상에 시달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마 사춘기 때부터 아니었나 추측해본다. 어디서부터 기억을 잃은 거지? 그러고 보니 이 증상 때문에 별의별 장소에서 눈을 뜨었다. 바다 한가운데에도 있어봤고 까마득한 절벽에서도 눈도 봤다. 하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자 탈의실이었다.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러고 보면 내 증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또 가면 그땐 정확히 해봐야지. 헤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다. 이제 볼 때가 되었는데 그건 바로 데자부 지점을 찾는 곳이다. 아, 저기 있다. 데자뷰. 처음 와본 곳인데도 예전에 와본 것 같은 느끼는 기시감. 이 강아지 포스터 본 적 있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사람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돌아다니. 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내 안에 저장한다고 한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 때문에 데자뷰가 느껴지는 시선들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이것도 봤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내 마지막 기억에 의하면 전학갈 학교가 나야 정상이다. 그치. 엄마가 전학 수속도 받고 위장 전입도 해야 한다고 그랬었어. 가만. 그러고 보니 엄마는 어딨지? 아,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지. 바보. 뒤적뒤적. 핸드폰이 없잖아. 이런. 어디에다 흘린겨? 전학 기념으로 새로 산 건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몰라. 핸드폰이야. 또 사달라고 하면 되지. 어쨌든 데자뷰 지점 제대로 찾았으니까 이 길만 쭉 따라가면 엄마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겠지. 근데 무슨 학교가 이런 외진 곳에 있대. 공기 좋고 조용하니까 공부 잘 되겠네. 이래서 전국 제1명문고인가봐. 내 주제에 그런 무시무시한 학교에 편입하게 되다니. 이건 다 엄마 탓이다.
이름 없는 아이들의 얘기. 노네임드. 제1화. 터널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엘리트 고스만 밸브에 성장한 엄친딸이 있던 엄마. 잘 나가는 엄친아인 아빠를 만나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잘난 두 사람의 한 집안에서 기싸움을 하는 중에 집안에 그 소리가 안 나는 날이 없었다. 뭐라 씨부리노. 별거 아닌 등 집안 문제가 심각했지만 엄마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자신은 항상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줘야 했으니까. 그랬던 엄마와 아빠는 결국 얼마 못 가 이혼했다. 유치원생 아빠가 성질이 덜 더러운 어린 누나를 데려와 이혼 통보를 한 것이다. 엄마 밥 줘! 자존심 센 엄마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혼 후 나간 동창회에서 얼마나 깨달았다. 자신의 발 밑에 있던 친구들이 팀장, 실장 같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는 동안 자신은 내세울 것 없이는 초라한 이혼녀가 되어 있다는 걸 이혼했다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때부터였다. 벌떡 내 삶이 고달펴지기 시작한 게. 내 나이에 다시 취직하며 경력을 쌓을 수도 없었던 엄마는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나를 달달 볶아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게임하고 싶다. 왜 이딴 공부를 해가지고. 하지만 중학교 입학 후 치른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등부, 전국 학년 불가, 전국 숙제, 전국 꼴찌, 상위 100%.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 엄마. 거기다 내 희한한 증상까지 발생하자. 쾅! 엄마는 더 이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알콩줄동 중독, 약물 중독. 그렇게 엄마는 점점 메인이 되어갔고 그 후 몇 년간 엄마와 나는 지각이다.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지냈다. 용돈과 생활비는 엄마 카드에서 빼쓰기 때문에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득 걱정보다는 궁금증이 앞섰다. 무엇이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엄마는 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나로서는 이렇게 이해할 방도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몇 년 만에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온 것이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의 위자료 그리고 꽤 큰 사채빚. 공부를 못해도 명문고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기부 편입? 물론 가고 싶지 않았다. 그 학교는 스파르타식 교육은 악명이 자자했으니까. 내 증상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었다. 게다가 몇 년 만에 얼굴을 내밀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있던 와락. 처음 봤다 엄마가 우는 모습. 왜 우는 걸까? 고작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게 된 자신이 한심했을까?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큰소리치며 살고 싶었나 보다. 지긋지긋한 술과 약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나 보다. 나는 아직도 엄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또 방에 틀어박히겠지?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토닥토닥. 이름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 노네임드 제1화. 여자의 눈물은 역시 강력해.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니까. 저 표지판 강력한 데자뷰다. 이제 거의 다 온 모양인데? 석컵길만 돌면 드디어 나오겠군. 무시무시한 스파르타식 명명 지옥고가 말이지.
뭐야? 왜 학교가 안 나오고 터널이 나오는겨? 여길 지나가야 학교가 나오나? 아닌데 길이 없잖아. 출입 금지. 이 터널은 공사 중으로 더 이상 길이 없으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관리 조작 100.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나? 길은 하나였는데. 데자뷰도 잘 따라왔는데 왜 이러지? 이런 적은 처음이야. 별 수도 없이 돌아가야겠네. 분명 누군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핸드폰 벨소리? 누구세요? 초등학교 땡 떠는 것 같다.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 그 애는 늘 혼자였다. 몰려다니며 놀기 바빴던 우리와 달리. 그 아이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 엄마에게 끌려다니며 하기 싫은 걸 해야 했던 우다와 달리 자기만을 확실히 사는 그 아이가 너무 신기해 보였다. 너무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쌓이자 어느새 그 애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백하기 쉽진 않았다. 야, 얘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이 녀석 3번 반장인데 공부도 잘해. 너 맘에 든대. 그니까 얘랑 사귀어라.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집도 점점 탁. 야, 이 지지배야. 사람 무시하냐? 대꾸도 없어. 그냥 가자. 뭘 그냥 가. 건방지게 어디서 멈칫. 니들 그거 알아? 서울대 입학 저 3024명 작년 수능 응시생 69만여 명. 이론상 전국 상위 0.5%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학교에 니들 그 정도 시상적 흔들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초등이 벌써부터 대학교 타령이요. 니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다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뭐냐지? 뭔가 엄청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와, 짱이다. 그때부터 그 애들은 더욱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저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뭐였지? 이름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 제2화. 누구세요? 쓱. 이거 네 거냐? 글쎄, 빨간색 비추폰이 내 거긴 한데 오늘 엄마가 새 걸로 사준 거거든. 탁, 퐁, 착, 멋있다. 툭툭. 문자도 연락처도 없는 빈 핸드폰이 더군 짤깍. 새로 산 거라고? 그럼 네 핸드폰 만나보네. 방금 전화 오지 않았어? 통화 목록에 아무것도 없네. 몰라, 핸드폰이 지 혼자 소리낸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런데 왜 네 핸드폰이 저 안에 있는 거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로 왔으니까 흘렸을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실은 나한테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순간순간 기억을 잘 잃어버려. 기억을 잃어? 혹시 너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알 거 없고 어쨌든 네 핸드폰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네가 여기 왔다는 걸 확실한 거 같군. 단지 네가 기억을 못할 뿐. 분명 그럴 거야. 아마 학교를 못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오늘 전학 와서 이거 지리를 잘 하나도 모르니까. 전학? 언니가 이번에 온다는 그 녀석이냐? 너도 학교야? 그 학교야? 그 학교 남녀공학이었어? 오, 몰랐네. 넌 네가 올 학교도 뭔지도 모르고 오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보니 헤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작년 입학 경제를 43대 1, 240명 모집에 1만 명이 응시. 이 학교 오려고 전국의 똑똑한 중학생들이 오늘도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 중이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뭘 알겠니? 너 같은 게 부모 잘 만나서 편히 사는 주제에 기부 편입한 게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 그건 그렇다 치고 데자뷰를 따라가면 언제나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로 도착하곤 했었다. 지금 나의 마지막 기억은 엄마와 학교 앞에 도착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학교가 아니라 터널이 나오는 걸까? 그런데 핸드폰은 왜 저 안에 있는 거지? 난 정말 저 안에 들어간 적이 있나?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건 대체 엄마는 어디 가는 거냐? 너 지금 학교 가는 거야? 잘 됐다. 길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 지금 학교 가는 거 맞는 거지? 학교 가는 거 맞아. 그러니 조용히 좀 해줄래?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많거든. 미안. 정말 보면 볼수록 닮았다. 젓갈칠한 상질머리야 하며. 무엇보다 저 뒷모습이 너무 똑같다. 그 아이를 동경하게 된 후로 매일매일 그 애의 뒷을 따라다녔다. 이 자식 이거 위험한데? 너 그러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해. 그럴 리가. 친구들은 놀랬지만 상관없었다. 고백해서 차이느니. 네? 이렇게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방과 후 그 아이의 일상은 쉴 틈이라고는 없었다. 땡땡 입시, 땡땡 학원, 땡땡 선행, 우등반 특별지도, 휴일에도 몇 개의 학원을 거치고 밤이 돼서 집을 들어갔다. 듣기로는 유치원 때부터 저렇게 살았다고 한다. 난 왜 저렇게 안 될까?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너 같은 애가 서울대 가고 그래야지. 화이팅!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처음 봤다. 그 아이가 학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걸. 정말 처음 봤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도. 언제나 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만 봤던 나로서는 좋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난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때 손수건이라도 건넸으면 어땠을까? 그래, 이 학교다. 학교 전체 석차가 전국 석차나 다른 바 없다는 대한민국 제1명문 사립고 땡땡 사립고 등. 그
그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했던 학교. 그 애가 처음 울었던 그날은 이 학교의 입학 시험 결과가 나온 날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 애는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할 난 이렇게 들어왔다. 인생이란 참. 저희가 그 애 아니냐고? 에이, 말도 안 돼. 그 실력으로 재수했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그 아이는 예듬에서 자살했으니까. 꼼짝 귀신에게? 유서는 없었지만 모두들 시험 탈락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말일까?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강한 아이가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자살이라니.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차라리 고백하고 차일걸. 그런데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 아이의 이름. 기억이 날 듯한데 생각났다. 이름 이지은이었어. 그래 맞아. 지은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도 까먹다. 며칠 복귀 확인되었습니다. 2학년 2반 30번 이지은. 뭐? 이름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 노네임드 제2화 이지은.